자, 바로 이전 강의에서 동등 비교 문장과 또 우열 비교 문장과 최상급 문장은요, 크게 봤을 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정도로 어떠하다라고 한 다음에 누구만큼, 그리고 더 어떠하다라고 한 다음에 누구보다, 그리고 가장 어떠하다 한 다음에 누구 중에서 또는 뭐 어디에서, 이런 식의 그 앞부분과 이 비교 대상을 밝히는 뒷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렸다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비교 대상을 밝히는 이 다양한 비교 대상, 이 제목 아래에서는요, 이 비교 대상 부분, 이 뒷부분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as나 then이 있을 수 있겠고, 자, 뭐 as나 then 뒤에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말이 또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만큼을 묶었을 때 이 네모 상자가 여러분들 뭐 문장 성분상 또는 뭐 품사상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필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인더파크 생각나시죠? 잘 보면, 자, 뭐 문장 끝에 있고 인더파크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네모 상자 부분을 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사는 맞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인더파크나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이 as 네모칸, 이 then 네모칸도 역시 전치사 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큰 네모 상자가 부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as와 then이 전치사는 아니에요. 이 as와 then은요, 접속사라는 것인데, 전치사와는 달리, 우리가 나중에 접속사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이 접속사는 전치사와는 달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와 동사를 다 갖춘 길다란 문장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껏 보아왔던 as와 then이 접속사라면 긴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KTX나 슈퍼맨 정도밖에 안 보였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 비교 표현들에서는 이 비교 대상 부분에 as와 then 뒤에 긴 문장을 쓰기보다는 이 비교의 핵심 어휘만 남기고 대체로 다 생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접속사여서 긴 문장이 와야 하나, 생략에 의해서 간단한 것만 보였단 얘기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as와 then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게 오긴 오나 꼭 명사가 올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전치사라면 꼭 명사가 와야겠지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꼭 명사는 올 필요는 없다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혹시 명사가 오되 뭐 인칭 대명사가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치사라면 목적격만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by, her 이런 식으로 목적격만 써야지 by, she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시나 이 as와 then이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her 같은 목적격만 오는 것이 아니고 she 같은 주격이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2번 다양한 비교 대상이라는 안에서 공부를 시켜드릴 때 보면 as와 then 뒤에 되게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독특한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두 단어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요만큼 필기해 보신 다음에, 자, 우리 괄호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괄호 1번을 보시면 as나 then 뒤에 주격도 나올 수 있고 as나 then 뒤에 목적격도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라면 이것만 옳겠으나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격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1번의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앞에 as는 무시하기로 하고 뒤에 as 앞에서 끊었다 봤을 때 1번 문장은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해석 먼저 한번 해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많이, 그만큼으로 언뜻 보면 같은 해석이 나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he와 him이라는 다른 점이 있죠. 자, 왜 이렇게 he가 남고 him만 남았냐면, 원래 이 뒷부분은 he loves you 정도 됐었을 거고요. 이 뒷부분은, 자, 요 사이에 I love him 정도 됐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뭐 많이 사랑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1번 문장이 가진 느낌,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요, 자, 1번 문장은
내가 있고 자 일단 he부터 할게요.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많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런데 동등비교를 했으니까 이 정도가 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파악해 보면은요, 힘만 남은 걸로 봐서 I love 정도는, 이 앞에 있는 I love 정도는 생략했다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이니까, 자, 내가 그를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나는 당신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 얘기니까 이때에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이때에도 동등비교니까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다른 걸 의미하는 문장이구나. 두 개의 이 그림처럼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파악하실 때 이 생략된 걸 다 떠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이 형태를 한번 보면 되는데, 주격이고 목적격이죠. 자, 그러면 이게 힌트인데, 이 주격이라는 얘기는 이 주격 대 주격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그림이 딱 떠오르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을 보시면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자, 뭐 주체는 한 명인데 대상이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as와 then이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다 나올 수 있다. 또 의미 차이는 이 정도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s나 then 뒤에 ever가 보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as, ever나 then, ever 정도의 뭐 표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ever라는 것이요, 품사는 부사고 이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전에만큼, 이전에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껄끄러우니까 그냥 이전만큼, 이전보다라고 애자를 떼어내고 의역해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때에는 왜 부사만 남았냐? 이 부사가 바로 비교의 핵심이다 보니까 부사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부사가 남아있는 게 이상할 게 없죠? 전치사면 이상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이전에라는 부사만 남긴 이유는요, 이른바 시간 대 시간에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잘 보면 시간을 읽어낼 때 꼭 시간 부사가 있어야만 시간을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뒷부분을 보면 에버라에서 이전만큼, 이전보다라는 시간 정보가 나와 있지만, 이 앞쪽에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읽어 오시겠어요? 동사를 보면 되죠. 이게 looked가 아니고 look스인 이상 동사의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의 현재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앞부분의 시간이 현재 시간이고 뒷부분의 시간은 과거 시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그는 건강해 보인다. 그는 looks healthy, 건강해 보인다. 이전만큼. 자, 그 다음에 그는 더 건강해 보인다. 이전보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전만큼, 이전보다 라고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전만큼이란 얘기는 그때부터 쭉 한결같다는 얘기니까 한결같이 여전히 정도로도 의역해 보실 수 있겠고, 자, 이전보다 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과거 이전의 어느 시간들보다도 라는 의미로까지 확장을 좀 시켜 본다면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라고까지 의역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특별히 as 뒤에는요, ever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ever lived라는 것이 보일 때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 ever lived도 그러니까 직역을 그냥 해보신다면 이전에 살았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전에 살았다만큼은 말이 안 되죠. 이때에도 이 ever lived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 가리키는 바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ever lived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 as나 then 뒤에 비교의 핵심만 남기고 생략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직역이 불가능해요. 막 생략된 게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 갖고는 직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의역하는 걸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의역법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ever lived를 이전에 살았던 모든이라 보고서,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모든이 만큼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 설명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13번에 1번, 2번 문장을 한번 같이 해석해 볼 건데요. 자, 그는 같은 정도로 위대한 정치가 이다. 같은 정도로 위대한 정치가 이다. 자, as ever lived, 이전에 살았던 모든이 만큼이란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 그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이만큼 같은 정도로 위대한 정치가 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라는 사람도 정치가인데 위대한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함이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와 동등 비교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상 살았던 모든 정치가 모든 이와 이 위대함에서 맞짱을 떠봤을 때 이 맞짱 승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이와 맞짱 승부가 가능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라면 사실상 그가 최고 위대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as 원급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as ever lived라 해서 모든 이와 비교가 가능해 라는 식의 동등 비교가 나오게 되면요, 이 문장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요, 그가 최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제 이 문장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살짝쿵 의역을 해주시면, 자, 이 앞부분은 비록 원급이기는 하나 그가 그러니까 최고 위대한 정치가이다 라고 직역은 아니죠, 의역해 보실 수 있겠고, 이 뒷부분은요 그냥 편하게 역사상 정도로 의역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2번을 해 보신다면요, 자, 토마스 에디슨은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다 라고 한 다음에, 자, 역사상 정도로 의역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괄호 4번이 나왔네요. 이 as나 then이 이 접속사라는 것의 진가를 발휘해서 주어와 동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시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상 간에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상을 놓고 어떤 시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겉보기와 실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4번의 1번 문장은요, 사실상 그는 강하다, 그는 과거에 강했다, 그런데 그 세기 정도로 봤을 때 현재 강한 것이 더 강한 것이다 라는 정보를, 어떤 이러한 표현의 의도를 두고 만들어진 문장이 1번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than 앞에서 끊어보시면 그는 더 강하다까지는 직역이 가능해요. 그는 더 강하다 하지만 이 than he was를 보면 사실상 그는, 자 보세요, 그는 이었다 보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는 이었다 보다 말이 안 되므로 우리가 표현의 의도를 생각해서 의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의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시점 비교니까 than he was를 이 보다를 좀 살려서 과거의 그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의역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익혀보세요. 과거의 그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은요, 자, 그는 강하다와 그는 강해 보인다 간에 실제로 그가 강한 것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도를 담고 있는, 자,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들 is를 사용해서 상태를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사실일 때만 is를 사용할 수 있지만, she looks strong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 보이는데 라고 하는 자신만의 판단 또는 추측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추측했던 것보다 또는 그를 내가 바라봤던 것보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보니 더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는 더 강하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보다는 살려주고 he looks 부분을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냥 보기보다, 자,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 문장은요, 그가 실제로 친절한 정도가, 자, he seems kind면 그는 친절한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말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친절한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가 실제로 친절한 정도가, 이 단정적인 사실이 조금 더 미약하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게 4번 문장이기 때문에, 자, 그는, 자, 이 as도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is not kind, 친절하지 않다. as he seems. 자, 이 부분은 as는 살려주시고 he seems를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만큼이란 얘기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의역하냐면요, 그냥 생각만큼. 자, 그래서 그는 생각만큼 친절하지는 않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as나 than 뒤에 SV를 사용하게 되면 기대 예상했던 것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이 영화는, 자, scare는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as 무시하시고 앞에서 끊고 이 영화는 무섭지 않다. 자, I expected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as나 than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자, 5번째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보세요. 우리 as와 then은 접속사라 해서 as와 then 뒤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잡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최상급에서 사용했던 of하고 in 있죠. 이 두 가지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이 전치사여서 이 of와 in 뒤에는 뭔가 우리를 어렵게 할 만한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최상급이 쓰인 경우에 최상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그 명사 뒤에 that SV가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that SV는요 사실상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적용된 문법이에요. 그런데 자, 어차피 의역을 심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아나 모르나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한다면, 자, that SV인데, 자, 이 V 자리의 동사의 형태로는 주로 ever 과거형이나 have ever pp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주어라는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주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 주어가 동사했던 하신 다음에 의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어가 동사했던 뭐 사람들 중에서 또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어가 없다면 그냥 주어 없이 동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의역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요 S도 있고 V도 있고 다 있는 상황이면 that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S는 없이 V만 있는 상황이라면 that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S랑 동사랑 다 있을 때는 that이 생략 가능하다라고 필기해 두시고,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끊어보죠. 그녀는 가장 더러운 여자의 이다. 자,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자, 이번 문장은요, 자, 최상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데 that이 왜 없는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주어와 동사가 다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가장 나쁜, 이 worst는 bad의 최상급이라서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이에요. 그것이 가장 나쁜 실수이다. 내가 만든 것들 중에서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고, 4번, 자, what is the worst thing이니까 무엇가 가장 나쁘냐, 가장 나쁜 게 뭐냐.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은 that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that은 생략은 불가능하고 주어 없으면 주어 없는 대로 그냥 해석 들어갑니다. 자, 동사했던 해픈이 발생하다, 일어나다이니까 너에게 일어났던 것들 중에서 또는 뭐 너에게 발생했던 것들 중에서 뭐가 최악의 것이니? 라는 그런 질문이 될 것이고, 5번은요. 자, 5번은 보면 이때에는, 자, 뭐 선생님이 예고해드린 동사의 형태는 아니네요. 그냥 노우가 나왔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어 앞에서,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주어에서 끊어본 것인데, 그의 여동생 수저는 뭐 여동생일 수도 있고 뭐 언니일 수도 있고, 그의 여동생 수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자, 6번은요. 그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다. 에버리브드. 자, 이 뭐 과거형만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동사만 있으니까 우리 아까 동사만 있을 때 발생했던 것들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15번에 6번 문장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요. 자, 엑서사이즈 15번에 6번 문장 옆에다가 엑서사이즈 13번에 1번과 비교해서 보자 라고 써보세요. 자, 이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최상급을 사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that, ever, lived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뭐 as 원급을 사용해서 뭐 누구와 맞짱이 가능해, 그러한 표현법으로 뒤에는 이제 as, ever, lived였을 텐데, 그 두 가지 표현법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같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공부가 끝나고 F번으로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2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 접속사라서 원래는 문장이 있었지만 생략되고 비교의 핵심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 가능하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 해서 이 지금 남겨진 어휘 말고 그 풀 센텐스를 다 떠올리면 어떤 문장이 있었을까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너무 어려워지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그냥 의역하는 법을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 그걸 다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접속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F번으로 들어가서 YG 스페셜, 선생님이 스페셜에 대해서는 요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유난히 중요해서라기보단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YG 스페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 바로 1번 as 원급 as possible 이란 표현이 있는데 역시나 이 as 앞에 as는 해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가능한 또는 뭐 가능한 만큼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하나만 해보자면 그는 걸었다 천천히 가능한 또는 뭐 그는 걸었다 가능한 천천히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 as passable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냐면, 자, 이것도 필기해 보세요. as, 주어, can이나 could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1번의 as passable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s he can일까요? could일까요? 지금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as he could라고 바꿔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선생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꽤나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지만 이 as는 해석을 안 하는 as죠. 그래서 그냥 be careful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careful이 조심스러운이니까 be careful 하면 뭐 조심스럽다 정도가 될 텐데 지금은 명령문의 형태라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s possible은 가능한인데 이때 as possible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s 쓰고, 자, 여러분들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통 명령문은 상대방한테 너한테 명령하는 거죠. 야, 너 가능한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어가 너예요. 그래서 이 명령문의 주어는 여러분들이 you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또 명령할 때 시간은 지금 하라는 얘기죠. 사실상 명령문이 너 과거에 했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can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as possible을 as you can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자, 괄호 2번. 자, 여러분들 비동사 친구라는 것에서 공부해 보셨겠지만 이 get과 become은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자, 이 동사를 앞에 비동사 붙이고 이 동사들의 ing를 붙여서 뭐 be getting, be becoming이라고 만드신 다음에 뒤에 비교급 and 비교급 또는 뭐 비교급을 한 번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점점 어떠해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1번 I am getting fairer and fairer 라고 나왔는데 나는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2번 문장에 우리 여러분 뭐 날씨나 시간 같은 거 나타낼 때 is는 해석 안 한다는 거 아시죠? is는 해석 안 하시고요. becoming colder and colder니까 점점 추워지고 있다. day by day 뭐 날이 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뭐 날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괄호 3번. 와, 되게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보통 시중의 문법 책에서는 더 비교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할수록 더 하다라고 해석한다 라고만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만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더 비교급 문장을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수가 더 많은데, 자, 선생님이 이 더 비교급이라는 문장에 생성되는 그 생성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비례 관계를 갖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비례 관계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 정비례겠죠. 그 다음에 증가할수록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비례가 될 텐데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 놓은, 자, 이걸 일로 이동시켜서 컴마로 연결시켜서 만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컴마로만 연결시킨 게 아니고요. 자, 이 두 문장에 포함하고 있던 형용사나 부사를 잘 들어보세요.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서 더를 붙인 후 문장의 처음으로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두 문장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두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서 더를 붙인 후 문장의 처음으로 이동해서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 주어, 그 다음에 뭐 동사로서 비동사의 친구 정도 생각해 볼까요? 이 뒤에 형용사가 있다면 이 형용사의 문장 성분은 뭐죠? 비동사 친구의 빈 공간을 보충해 줄 것이기 때문에 보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문장 하나와 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있다 할 때 서로 비례 관계가 있다면, 자, 이 문장을 일단 어떻게 조작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자, 비교급으로 만들고 물론 more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교급으로 만들고 더를 붙인 상태에서 이 녀석을 요 앞으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던 비례관계의 또 하나의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장 또한 이런 식의 조작을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컴마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냐면, 자, 여러분들 뭐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 있을 때, 이 부사도 마찬가지로 비교급으로 고치셔서 덜을 붙이신 다음에 앞으로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서로 간에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가능한 게,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경우. 이때에도 이 형용사에다가 er 붙이고 더 붙여서 형용사를 문장의 앞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비례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결합을 시키는 건데, 자, 여러분 이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이 형용사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할 때 혼자 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것이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은 아주 밀착 관계가 크다고 했죠. 선생님께서 예전에 심지어 어순 공부할 때도 둘은 포개진다라고 말했을 정도고, 우리 형용사와 명사는 뭐 같이 주어, 같이 목적으로 보기도 할 정도고 또 절대 끊어있지 않잖아요. 자, 그런 점으로 미루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을 때 형용사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해야 한다면은 혼자 가지 않고 명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러한 모양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이동된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보세요. 자, 요 정도는 뭐 필기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만은 필기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더 비교급, 자, 다시 더 비교급 문장에 갖는 정말 독특한 점이라면 정상어순과 달라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놓으세요. 정상어순과 다르다. 정상어순과 다르다.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보어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고 보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버렸고, 자, 이 문장은 부사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자, 이 문장은요, 목적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돼버렸죠. 자, 와, 정상어순과 다르다. 자, 우리가 사실상 부사의 경우는 예전부터 문장 끝에 있을 수도 있고 문장 처음에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부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다뤄보긴 했으니까 이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보어로 시작하는 문장이나 목적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꽤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자, 여러분께 이 더 비교급 문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다라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해석을 이렇게만 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이 문장이 파악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아니까 문장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다양한 예문을 준비를 했어요. 18번에 1번을 먼저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더 하이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높게 당신이 올라갈수록, 우리 이 컴마의 앞부분에는 수록 정도를 붙이고 컴마의 뒷부분에는 더 무엇 한다라고 하면서 끝내면 되는데, 더 높게, 우리 원래 하이의 높이나 높기라는 부사 뜻이 있잖아요. 더 높게 당신이 올라갈수록,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이 더 쿨러가 형용사가 비교급으로 변한 뒤 더를 붙인 건데 문장 성분으로 뭐냐면 become의 보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보어는 비동사 친구와 어우러지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딱 보면 더 시원한 뭐지,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실 수 있죠. 이때 보어였으니 비동사 친구랑 어울리게 해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it은요 날씨, 시간, 기후를 뜻하는 it에 해당해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으시고, 자, 보신다면 원래는 become cool 정도였을 거예요. 그 원리대로 해석하면 더 추워진다, 더 춥게 된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더 높이 당신이 올라갈수록 더 cooler it becomes가 나오면 더 춥게 된다. 우리 이 니은으로 끝내지 않고 비동사 친구와 어우러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더 춥게 된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2번 문장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필기 하나 필요한데요. 자, 우리 more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로 더 많은이 하나 있었고 더도 있었어요. 이 더 많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이고, 이 더일 때는 명사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추가로 뭐까지 알아놓으셔야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 much가 사실은 많은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땡큐 베리 머치 할 때 그 much를 보면 이때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에요. 많이. 그래서 이 much의 비교급 more는 사실상 이 많이라는 말의 비교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더 많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 more가 더 많이라는 뜻을 가질 때에는요, 이 뒤에 적당히 이 more가 꾸밀 만한 게 없이 그냥 혼자라는 느낌이 나요. 자, 그 느낌으로 이번 문장을 보시면, 자, 더 faster는, 이 faster가 부사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그가 운전할수록, 자, 이번에 여러분이 이 more가 뭘까요? 이 nervous라는 긴장하는 형용사 앞에 있는 mor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more는 더 라고만 해석하셔야 되고, 이 역시 보어였어요. become의 보어.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나는, 자, 우리
긴장한이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 become과 어우러지게 되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나는 더 긴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3번 문장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뭐의 정체가 뭘까요? 잘 보시면 자, 뭐 뒤에 꾸밀 만한 것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you가 이 문장의 주어죠. 그래서 이 뭐가 사실 주어를 꾸미기는 어렵고 이 뭐는 그냥 혼자 끊어서 해석하는 부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더 많이 당신이 일할수록 더 많이 당신이 일할수록 자, 이 뭐는 뭘까요? 이 뭐가 money가 보이죠? 그래서 이 뭐는요 더 많은입니다. 더 많으니 money를 꾸몄네요. 자, 그러면 아하, 잘 보세요. 지금 비교급 형용사가 money를 꾸미고 있어요. 명사가 보이죠? 명사가 보이므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 이 형태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비교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목적어로 시작하는 문장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더 more money가 비교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목적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보통 명사를 만나면 을느니가부터 붙이게 되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어로 시작하는 문장이므로 을르를 먼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당신은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3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많이 당신이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당신은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실 것이고, 자, 4번 문장 보시면 이때 이 I도 주어기 때문에 뭐가 주어를 꾸민다는 건 좀 어렵고, 자, 이 뭐를 역시나 3번처럼 그냥 혼자만 해석하는 부사로 보세요. 그래서 더 많이 내가 study P를 연구할수록, P를 연구하는 의학자인 모양인데 더 많이 내가 P를 연구할수록, 자, 이 밑에 거 볼게요. 잘 보시면 자, 여기 띵이 있는데 이 띵을요 비교급 형용사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이때에는 형용사 ER 형태가 아니냐면요, 꼭 ER만 붙을 필요는 없겠죠. 이 미스테리어스가 신비스러운 이란 형용사인데 알파벳 수가 길다 보니까 more를 붙여갖고 비교급으로 만들어준 거니까 역시나 비교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이것과 같은 형태라 볼 수 있겠고, 자, 이때에도 목적어로 시작하는 문장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자, 그렇다면은 이때 more는 뭘까요? 이때 more는 형용사를 꾸미는 more이기 때문에 더까지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문장도 이러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쭉 이렇게 독해를 해보면 더 많이 내가 P를 연구할수록 자, 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 그것은 필 거예요. 그것이 showed me, 나에게 보여줬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문장인데요. 이 more famous를 보면 자, 더 유명한인데 사실상이 더 유명하니 become의 보어겠죠. 그래서 보어로 시작한 문장이고, 그렇다 보니 자, 이 보어를 become하고 어우러지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더 유명하게 될수록, 그녀가 더 유명해질수록 한 다음에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거가 최고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자, 더 more가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형용사의 비교급이 명사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목적어라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라고 해석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5번 문장과 자, 그리고 3번 문장을 잘 비교해 보시면요, 5번 문장과 3번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이때에는 더 많은 돈이라고 한 다음에 문장의 주어라고 할 만한 유가 보였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사가 있을 때 명사가 두 개일 때 하나의 명사는 주어고 하나의 명사는 목적어일 것인데, 주어가 보이면 얘는 목적어일 것이지만 주어가 안 보인다면 그 녀석이 주어일 가능성도 생기는 거겠죠. 자, 보면 이때 더 more money는요, 이 money가 목적어일 수 있는 게 지금 you라는 주어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때에는 더 more people에서 이 people을 목적어로 보기는 곤란한 것이 뒤에 주어로 할 만한 것이 안 보이고 recognize라는 동사로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에는 더 more money가 주어인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더 more money가 지금 주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때만큼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필기해드렸던 정상어순과 다르다라고 할 수 없이 정상어순이네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recognize는 알아보다, 인식하다 이런 얘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자, 그녀가 become more famous, 더 유명하게 될수록 자, 더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recognized her, 그녀를 알아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웠죠? 자,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거 다 표시하신 다음에 한번 그 복습하실 때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살짝 후회가 좀 됐어요. 여러분들이 더비교급 문장이 정상 어순과 달라서 적응하기 좀 힘드실 텐데 선생님이 뭐를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진정한 실력자가 되려면 이 정도쯤은 적응해 놓으셔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셨다면 복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 보시고, 좀 이해가 그래도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자, 괄호 4번 노 비교급 then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not 비교급 then과는 다르다라는 것으로서 말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ot 비교급 then은요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비교급이 더 어떠한이라는 얘기인데 then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더 어떠하다라고 할 뻔했던 문장이 not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보다 더 어떠하지는 않다라는 식의 문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not 비교급 문장은요 우열을 가리는 것이 목적인 굉장히 평이한 문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노 비교급 된 문장은요, 표현은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서 상당히 기교가 섞인 표현이고, 또 웬만한 지문에서는 만나기도 어려워요. 이 기교를 섞어서 되게 현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의 문장, 그런 어떤 지문 속에서나 보일 법한 굉장히 어렵고 기교 섞인 그런 표현인데, 자,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에이, 너 일찍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멍멍이가 날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지 그러면, 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의 전달력이 너무 셌기 때문인데, 자, 그냥 너는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부정적인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보다 또 다른 부정적인 사실인데 누구나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사실에 빗대어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부정적이지 라고 말하게 되면은 자기가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표현이, 그런 의도가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 이 우리말식으로 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부정적이지 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영작해 보면 그게 바로 이 노 비교급 then이라는 표현으로 영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현은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문장처럼 A와 B 간에 서로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잘났다라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니고, 이 노 비교급 then 문장은요, 이 then의 앞과 then 뒤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못났고 잘났다 이게 아니고 둘이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서로 빗대어서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 어떻게 영작하시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문장이라는 것이 우리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는 경우 있고, 주어 다음에 뭐 비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문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문장일 때에는 이 동사 앞에다가 no more를 붙여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올 이런 문장의 경우에는 이 명사의 앞에다가 여기다가 no more를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고, 자, 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문장의 경우에는 요 형용사 앞에다가 여기다가 no more를 붙여보실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형용사라는 것은 원래 비교급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비교급 만들 때 more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형용사 뒤에다가 er 붙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주어 비동사 no more 형용사라는 표현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어 비동사 no 형용사 er 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기를 키우는 비교급만 가능한 게 아니고 세기를 이렇게 줄이는 비교급도 가능하다 했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나요? more 대신에 less를 쓰면 됐었죠. 그래서 역시나 주어 비동사 다음에 no, less 형용사까지 가능해서 총 우리가 이 노 비교급 then이라는 어떤 문장으로서 5가지 종류의 문장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하나 필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노는 사실상 그냥 여러분들이 not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not이라면 이 not과 뭐가 다르겠냐?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no는요 양쪽을 부정한다 해서 이 then의 앞부분도 부정을 하고 이 then의 뒷부분도 부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not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자, 여기까지 영향력이 미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된 뒷부분을 해석하실 때, 자, 이 된 뒷부분에 된 명사가 보일 수도 있고, 된 SV가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V가 보이신다면요, 사실은 긍정되어 있을 것이지만, 이 앞에 있었던 이 노의 힘에 말미암아, 이 뒷부분의 동사까지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자, 이 노 비교급 된이라는 표현을 짤막하게 설명할 때, 유사성에 기반을 둔 양쪽 부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이 된 앞부분과 된 뒷부분 사실상은 잘났고 못났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유사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노로 인해 양쪽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짤막한 설명을 달아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지금 다 모어나 또는 ER, 레스 따위의 비교급과 같은 것들이 보이실 텐데, 자, 여러분들 뭐 모어 정도는 그냥 사실상 무시하시고요. 형용사의 비교급들이 보여도 그냥 원급 취급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다가 뭐라고 필기하시냐면, 자, 모어는 무시하고, 자, 비교급은 원급 취급. 자,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비교급을 살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라는 문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비교급 된이라는 것은 잘나고 못남을 가리는 게 아니고, 자, 뭐 멍멍이가 날 수 없는 것처럼 너도 아침에 못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유사한 사실을 어떤 빗대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전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실은 누가 더 잘났고 못난 게 아니고 유사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 표현법의 특성상 모어나 ER 같은 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때만큼은 그냥 모어를 무시하고 비교급이 보이더라도 원급으로 취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도 이때의 대는요, 이때의 대는 여러분들 해석을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한다고 이렇게 필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예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된 앞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놓고, 자, 여러분들 이 모어는 무시하죠. 노는 not입니다. 이 convert는 전환시키다 라는 뜻인데, 자, 이 by argument는 뭐 토론에 의해서, 논쟁에 의해서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요, 사실상 I cannot convert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의미는. 그래서 I cannot convert him이니까 나는 그를 전환시킬 수 없다, 토론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 글하는 사람이 되게 고지식한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토론을 가지고는 글을 전환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달력이 조금 약하다 생각했는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사실을 빗대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된 이하를 보면, 자, 여러분들 이 can을요, 이 no로 말미암아 여기도 not으로 부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턴은 뭐 바꾸다, 변화시키다 정도 되는데, 자, 내가 돌멩이를 인투 버터니까 그 버터로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버터로 변환시킬 수,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를 토론에 의해서 전환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파악해 보실 수 있겠고, 자, 이 두 번째 문장은요, 자, 이 시중에 이 문법 참고서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고래 얘기예요. 이 노비교급 대만 나왔다면 이 고래 얘기는 꼭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고래 얘기 말고도 더 많은 예문을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고래 얘기도 다뤄드린다면은, 이 왜 이리 고래인데요. 이때도 된 앞에서 일단 한번 끊어놓고, 자, 이 노는 not으로 보시고, 모어는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하고 싶은 얘기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고래가 뭐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닌다 해서 고래는 어류, 물고기류는 아니죠. 이 고래는 포유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고래를 물고기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사실을 뭐라고 빗대냐면, 자, horse is가 있는데 아마 이 뒤에는 말이 물고기가 아니다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말이, 이 is도 not으로 보세요.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는 말과 마찬가지로,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 말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인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이 고래가 포유류이듯이, 다시 이 말이 포유류이듯이 고래도 포유류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자, 이 3번도 역시 된 앞에서 끊어놓으면, 자, 여러분 이 모어는 무시하시고 no는 not입니다. 자, 그러므로 I'm not responsible이니까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인데,
for this accident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 사고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자, 그런데 보다 명확한 사실, 아마 사람들이 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가 책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자, 이 4번 문장. 자, 역시나 이때에도 not으로 인식하시고 비교급이지만 원급으로 봅니다. He is not tall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거나 그는 크지 않다는 건데, 그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크지 않다는 거는 또 너무나 명확한가 봐요. 그래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노비교급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이 문장이 나비교급 문장이었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노가 아니라 나시였다면 이때에는 우열 비교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가 당신보다 더 크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가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는 not이 아니라 no라서 우리 노비교급 문장은 뭐다? 유사성에 기반을 둔 양쪽 부정 문장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5번 문장도 좀 재미난데 then 앞에서 끊어 놓으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레스가 좀 독특해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이 레스가 아니라 뭐였다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됐을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기 뭐였다면, 자, 뭐 무시했을 것이고 노는 나실 것이니까 그녀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녀의 여동생과 뭐 마찬가지로, 뭐 언니와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에도 이 그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그녀의 여동생을 사람들이 잘 아니까 이렇게 뭐 비유를 한 것일 텐데, 만약에 뭐였다면 그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 여동생과 마찬가지로가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뭐가 아니고 레스죠. 그렇다면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잘 보시면 이 뭐랑 레스랑 반대말 관계죠. 그래서 사실상의 이 문장은요, 양쪽이 긍정돼 버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유사성에 기반을 둔 양쪽 긍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해요. 이 레스도 물론 우리가 무시할 거긴 하지만 이 레스가 가진 부정적인 것만은 무시하지 말기로 해서 이 부정과 이 노의 부정이 합쳐져서 상쇄되었다, 뭐 부정과 부정이 만나 상쇄되었다 해서 이번엔 둘을 같이 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자, 그녀는 그녀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다라는 식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되게 또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 복습 잘 해놓도록 하시고요. 상당히 기교가 많이 섞인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자, 다음에 자, 괄호 5번 최상급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어는 은는이가 목적어는 을를로 해석하죠. 그런데 이렇게 최상급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경우에 이따금씩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 이거랑 상관없이 도자를 붙여갖고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뭐 이른바 양보의 느낌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보의 느낌이라는 것이 일지라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느낌이 나면 우리 양보의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찌라도 라는 느낌을 넣기 위해서 은는이가나 을을 대신에 도자를 붙이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20번에 1번 문장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만약 우리 은는이가 뒤로 간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내용 전달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사실상 가장 현명한, 지구상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면 원래대로 간다면 좀 모든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걸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은는이가나 을을 대신에 도자를 한번 혹시 붙여봐라 라는 상황인데, 잘 보세요.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양보의 분위기를 내주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라고 해석이 되면, 이 문장이 그런 의미였던 것이군요. 자, 여러분들 20번에 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장마다 주어지만 목적어지만 은는이가나 을을 붙였을 때보다 도자를 붙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잘 다가오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괄호 6번 우리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고도 최고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누가 가장 어떠하다 또는 가장 어떻게 했다라고 해야 누군가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그런 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즉 최상급 그러니까 EST나 MOST를 꼭 사용해야만 누가 최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른바 돌려서 말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no other나 nothing이나 any other 따위를 문장 중에 섞어주시면
직접적으로 최상급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가 최고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한 문장만 해석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이제 앞에가 주어네요. 일단 뒤에부터 해보면, 자, 요 as 무시하실 것이고, 이것만큼 놀랍다, 이것만큼 놀랍다, 서프라이징이 놀라운이니까 이것만큼 놀랍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이 no other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들 이 no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 any 플러스 not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no를 만났을 때에는 any만 해석을 하시고, 이 부정적인 느낌은 동사를 줘야 한다는 거 아시죠? 선생님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any만 해석을 하니까 어떤 다른 신문 기사도가 될 건데, 자, in today's newspaper가 이 전치사구가 아티클을 꾸며요. 그러므로 오늘 신문에 있는 선생님 이제 있는은 그냥 넣은 거죠. 앞에 있는 아티클 꾸미려고 오늘 신문에 있는 어떤 다른 기사도 자, 부정할 거니까 놀랍지 않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있는 어떤 다른 기사도 놀랍지 않다라고 한 다음에 이것만큼이 되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이 기사가 오늘 신문에 있는 것 중에서 most surprising 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no other 또는 그냥 any other 아니면 nothing 등을 사용하시면 돌려 말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직접적으로 뭐 this article is the most surpris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은 큰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스페셜 중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수거입니다. 수거.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혹시 혼동하실 염려가 있는 거 하나만 다뤄드린다면은, 우리 수거 중에 일부가 이 보다라는 뜻으로 to를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수거를 외우신 다음에 이 수거에 있어서만큼은 보다라는 해석이 되어도 to를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than이 아니고 to다. 그래서 그 예문 하나만 다뤄보면 이 prefer가 뭐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동사의 앞에서 끊어보고 이 전치사 구 하나 보이네요. 자,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여름을 겨울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to가 보다라는 뜻이 있다.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로써 오늘 강의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시간여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했어요. 이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양도 많고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일수록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선생님의 노하우가 좀 많이 담겨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해 드린 것들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책에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강의에 있는 내용들은요 꼭 이 단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문법을 나는 공부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그 정도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시중에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복습만으로 이 내용을 다 익힌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내용 한번, 선생님 설명 한 번만으로는 오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꼭 복습하셔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는 다 해보세요. 독해는 다 해보지만 암기할 거리 등을 전부 다 암기하시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서 숙제를 조금만 내드릴 거예요. 워낙에 할 게 많다 보니까 그 할 게 많은 걸 다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또 뭔가 이렇게 흩어지는 분위기가 날까봐 숙제는 오히려 조금만 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선생님 이제 그 세이프하고 인터리스팅을 나누어서 5등급을 매겨서 해석하는 법 알려드린 거 있죠. 그걸 꼭 좀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라는 거, 그게 하나의 오늘 숙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동등비교나 오열비교나 최상급 문장 같은 것들이 사실은요 어떤 기본 문장을 조금 단어 몇 개를 추가시켜서 만든 것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기본 문장과 추가된 단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이 기본 문장의 문장 형식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추가된 단어만 한번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보이는데, 어떤 암기적으로 다가가시게 되면 뭐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시니까 항상 이 기본 문장과 추가된 어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 이 형용사나 부사가 비교급 최상급이 된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나요? 아니죠. 어떠하니 더 어떠하니 되고 가장 어떠하니 될 뿐이지, 이 더라는 한 글자, 가장이라는 두 글자가 추가되었을 뿐이지 형용사는 계속 형용사, 부사는 계속 부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this book 뭐
looks interesting이라는 이 문장을 해석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the most interesting이라고 해서 최상급이 적용되어 있다 해서 해석을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급이 최상급으로 되었다 해서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고 단지 가장이라는 두 글자가 추가되었을 뿐인 거니까 그냥 내내 가장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어떤 최상급이나 비교급이 되었다 해서 형용사나 부사가 내내 그거지 품사가 바뀌는 거 아니다. 해석하는 건 똑같다라고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more와 less, most와 least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갈래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정복을 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조금 전에 공부했던 노비교급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비교 대상 중에 뭐 접속사라는 원리로 어려운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복습 시간에 다 암기는 못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핵심 사항들만 파악해 보시면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시고 그런 어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책을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다 완벽하게 소화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마치겠습니다.